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14일 인사드립니다. 제2의 조국 사태 이렇게 불리고 있죠. 김남국의 코인 스캔들. 자, 조국 사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내로남불, 전형적인 내로남불, 어떤 빈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100억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축제를 했고, 정당한 방법에 축제면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투기, 그리고 이해충돌, 미정보 공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리고 위선, 또 반칙, 특권, 불공정,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의 그림자가 조국과 김남국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 조국 사태 와중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공개한 다큐 영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둘 사이에 그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이 김남국에게도 문재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김남국 의원은 원래 광주 출신이죠. 그리고 중앙대 그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표와 중앙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전남대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졸업을 한 뒤에 이 종편에 어떤 그 연이 닿아서 패널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로스쿨 변호사로서 실제로 본인이 변호사 업무를 해본 경험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본인도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그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됩니다. 바로 그 2020년 21대 총선 때 로스쿨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연유가 이렇습니다. 본인이 그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그 경기도 안산 단원구을 여기에 전략 공천을 받습니다.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전략 공천을 받죠. 전략 공천은 경선을 안 거치고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죠. 자, 문재인 정권,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인데, 친문자장, 친문재인 계열, 자장 이해찬이 이 전략 공천을 그쪽에다 꽂았다. 김남국을. 그런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은 그 전에 금태섭 지역구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금태섭은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조국 대 반조국 이런 총선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민주당이 불리하다 싶어서 그냥 안산으로 뺀 겁니다. 그때 세월호 사태 이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이 되는 지역이죠. 그것에 갖다 꽂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을 텐데, 이해찬을 넘어서 문재인이 그 뒷배였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의 빚 운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 수호, 여기에 김남국이 그때 신명을 다 바쳤습니다. 조국수의 신명을 다 바쳐서 친문의 한심을 샀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종편에서 맹목적으로 문재인 또 친문 띄우기, 그 조국 띄우기 이런 것에 올인을 했고, 또 조국 수호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고, 김어준 그 프로그램 다스베이다 이런 데 출연을 해서 그 조국 수호를 넘어서 찬양까지 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거죠. 그리고는 조국 백서가 만들어졌죠. 그 조국 백서 집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의 환심을 사서 문재인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조국을 연결고리로 친문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돼서 그 공천까지 받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김남국이 조국에 대한 찬양이 본인이 김남국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서초동의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잠든다. 그 조국 사태 때, 그때도 2030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
그 조민이나 이런 특혜 입학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김남국은 이 친문 쪽에 편입되기 위해서 나는 매일 밤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잠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집회에서도 조국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 기도하면서 잠을 잔다. 자, 그렇게 되니 이 정치적인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한 겁니다. 조국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해서 친문 진영, 문재인의 환심을 사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재인에게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략 공천도 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는, 자, 그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이때까지는 조국 쪽이었습니다. 조국, 그러니까 문재인 쪽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유력한, 포스트 문재인으로 떠올랐죠. 차기 여건의, 당시 여건의 대통령 주자, 뭐 이렇게 되니, 이번에는 친문에서 친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올인을 하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지지 모임이 막 결성이 됐는데, 그때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다시 올인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코인을 하면서 이 몰빵을 하는, 소위 몰빵을 하는 한쪽에 그 뭔가 지금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몰빵을 하겠죠. 어떤 내부 정보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 코인을 뭐 공짜로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 타지 않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든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기술을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친문 쪽에 이 조국을 매개로 조국 찬양을 하면서 친문의 한섬을 사다가 이제 본인이 목적을 1차를 달성을 했죠. 국회의원. 그러니 이번에는 다음 대권이 유력한 이재명 쪽에 말을 갈아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전에도 사법 리스크는 상당히 많았죠. 그것이 터지니까 이재명에게 올인을 하면서 철저한 방어벽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7인의 이 맹목적인 열성 지지층이죠.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7인의 그 멤버가 되기도 하고, 또 철험의 강경파들 여기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개딸들로부터 엄청난 응원을 받죠. 지금도 김남국이 이런 상황인데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인데도 일부에서 이 김남국을 돕자 이래서 뭐 후원금을 보내는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맹목적이고 그 극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지금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니까 개딸이죠, 개딸. 그 개혁의 딸들. 그래서 이 7인의 철험에 가입해서도 개혁의 딸들로부터 엄청난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뭐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뭐 정청래 의원 따라서 방송에 나와서 후원금 끊으라고 뭐 한 푼 줍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푼 줍쇼 하고 운동화 떨어진 거 신고 다닌다고 하고 막 뭐 하루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자 서민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때 후원금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3억 3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때 개딸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거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이 친문에서 친명의 이 가장 그 핵심으로 지금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7인의 정도 되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대선 캠프가 꾸려지니까, 이재명 대선 캠프가 꾸려지니까 그래서 수행실장,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다니는 거죠. 그 이재명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소통단장. 이것을 본인이 아마 원해서 맡았을 겁니다. 온라인 소통단장을 하고 나서 가상화폐의 축제 수단으로 그 자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NFT 기반으로 하는 이재명 펀드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본인이 홍보를 해서 방송에 나와서도 막 홍보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NFT 기반으로 하는 본인이 보유한 코믹스, 그 코인을 상승시키는, 코인 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이재명을 돕는 척 하면서. 물론, 이재명은 지금도 알죠. 자, 그래서, 친명, 친문, 지금 모두 손절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치의 냉정함인데, 이거야 뭐 본인이 워낙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쪽 저쪽을 막 그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정치보다는 국회의원 이보다는, 그 개인적인
삭제를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걸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조직적인 이 비리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대선 자금과 관련된.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단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되니 비명계에서는, 그러니까 친문, 본인이 원래는 친문이었죠. 친문 진영에서는 탈당 요구를 막 하고, 이것을 넘어서 친문 쪽에 비서관을 지낸 사람들이 그 최근에 뭐 성명을 발표를 해서 여성 정치인들이죠. 청년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재명, 김남국에게 그까지 요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문. 원래 본인이 조국 수호를 하면서 친문이었는데. 그리고 친명은 더 노골적이죠. 아예 이재명이 윤리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지금 의원총회, 오늘 계속 의원총회가 열려서 이 김남국 처리 문제, 신변 처리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7인에, 지금 이재명의 7인의 좌장이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이 김남국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도 일체의 관용이나 온종조의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손절, 꼬리 자르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남국은 코인에 이렇게 투기를 하듯이 이 여러 가지 그 진영을 말을 갈아타면서 이 정치 기술을 부렸지만은 결국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